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중동 지역 내 전쟁 공포, 그리고 엔화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5일 최대 약 16%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일명 고래 투자자들이 이 원래 다수가 시장 폭락이 일어난 지난 이틀간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함께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해커 집단이 프랑스 내 관광지 수십 곳을 해킹하고 몸값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장소 중에는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진행되는 그랑팔레 박물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해커들은 이들 장소의 재무 데이터를 탈취했고요. 또 가상자산으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재무 데이터를 유출하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당국은 이번 해킹이 올림픽 진행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사이버 범죄 방지단은 이번 해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커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금액과 또 가상자산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22년 루나코인 폭락 사태 당시 이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투자자 A씨는 거래소에 이 오입금에 대한 복구를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이 당시 이체가 이행이 지체됐고 이후 5월 루나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1억 4,700여만 원의 가치를 지니던 투자자 A씨의 코인은 99.9% 이상이 하락한 560원으로 폭락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에게 1억 4,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사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의 개발부서 리플X가 XRP 레저 개발자들을 위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X는 19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3시부터 약 15분 동안 XRP 레저의 테스트넷 리셋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리셋의 목적은 테스트넷의 안정성을 좀 강화하고 또 테스트넷 노드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리플X는 리셋이 완료되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는 해당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또한 리플X가 장기적으로 테스트넷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근 제한, 추가적인 보호장치 도입, 그리고 정기적인 리셋 일정 수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4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8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51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5% 상승하고 있습니다. 73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그래비티 24.19% 상승하고 있습니다. 56.2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패스포트 뒤따르고 있습니다. 2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2.231원의 가격입니다. 펑션X 13.69% 상승해서 191원, 알렉스 12.78% 상승해서 15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디엑스 11.68% 상승하고 있네요. 56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리도다오 7.26% 하락하고 있습니다. 1,532원의 가격입니다. 스토리지 5.92% 하락해서 540원. 플럭스 5.43% 하락하고 있네요. 662원입니다. 메이커 5.41% 하락하고 있습니다. 262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저니스트 4.72% 하락하고 있네요. 3,169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그래비티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4.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6.62% 상승하고 있고요. 솔라나 4.51%, 비트코인 1.32%, 페페 1.7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강의 통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코인 원정 대장님, 김수혁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승부사 김수혁 전문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어떤 종목을 찾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우리 코인 원정대의 이 종이 비행기 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우리 김수혁 전문가님의 고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힘든 장세 속에서 어떻게 매매해 나가시고 계신지 또 대처해 나가시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번 주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4년 5개월 만에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비트코인은 10,000포인트 이상이 떨어졌었는데 저 역시도 네. 올해 이틀 전에 최대 손실을 받고 정말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네. 어저께는 네. 올해 최대 수익을 받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상승이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최대 수익을 보고 또 좀 많이 잃기도 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수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종이 비행기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때마다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김수혁 전문가님께서도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코인 매매 전략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코인 원정대에서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강의일까요?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이후에 투자의 핵심,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매매법인 매물대 매매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토란 같은
오늘의 추천, 오늘의 코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강의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기본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자, 투자의 기본을 보시면은 지금 네 가지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사실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올릴 수는 없잖아요. 토대가 또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토대가 네. 튼튼해야 되죠. 오. 그래서 바닥을 다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 제가 네 가지 프로세스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차 분석, 시황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차 분석, 즉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이 방향성대로의 타이밍을 잡고 마지막으로 손익비를 고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투자의 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만 들어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문가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제 그럼요.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꼬꼬마 친구들 잘 따라오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기본, 첫 번째인 시황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1차적인 분석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차트적인 부분만 잘하는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네.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시황적인 분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삼성전자를 볼게요. 우리 네. 국민 주식이니까. 네. 그러면은 뭐 반도체가 호황이고 뭐 영업이익도 괜찮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한들 네. 갑자기 북한에서 핵을 쏜대요. 그럼 미사일을 쏜대요. 네. 혹은 미국발 경제 위기가 갑자기 네. 나오게 되면은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영업 실적 나쁘지는 않은데 갑자기 호황이 오면서 네. 국내 시장에 호황이 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또 커플링돼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황적인 분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라갈 때 네. 이제 종목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쪽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종목들을 편성해서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적인 분석만 보고서 네. 대전제를 보고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차트적인 분석만 해서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시황적인 분석과 차트적인 분석을 병행해서 네. 가장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의 기본 첫 번째는 이런 시황적인 분석과 차트적인 분석을 고려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장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매일같이 네. 뭐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네. 경제 신문을 보시니까 신문도 읽고 커피와 그렇게, 함께.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황적인 분석과 차트적인 분석을 통하면 네. 결과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코인 원정되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지금 현재 가격이 한 56,0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가격 기준을 두고서 이제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시황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분석을 고려해서 먼저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네. 즉 시나리오를 짜서 네. 이제 그 시나리오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가 뒀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6,000달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상승을 할 확률이 90%라고 본다면 뭐 숏 포지션은 배제하고 선물을 하신다면 네. 롱 포지션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물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죠. 네.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70%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30%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이제 롱 포지션을 네. 즉 매수를 하고 보수적으로 뭐 네.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네.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저항 매물대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네. 뭐 반면에 상승할 가능성이 50%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50%예요. 애매합니다. 이러면 시장을 관망하시거나 네.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해서 네.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좀 잡아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재료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토대를 그렇죠. 보고. 네. 그 토대를 보고 나서 네. 1봉이나 4시간봉. 만약에 내가 이제 전략 자체를 네. 단기 혹은 스윙으로 들고 간다고 한다면 길게 보면 4시간봉, 짧게 보면 5분봉 위주로 보고요. 내가 크게 비트코인 어차피 10억 갈 거잖아.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봉이나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것들을 보면서 네.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생각했던 게 이거는 너무 글렀다. 자식이나 물려줘야겠다. 네. 이런 것도 이제 공격적인 롱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망설이셨네요. 이제 네. 조금 나중에 이제 네. 그 노후가 어려울 수 있다. 어차피 우리가 네. 이제 사실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뭐 본인의 어떠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전략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 나가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프로세스에 준비가 있는데 되셨습니까? 자, 네. 이 매물대 분석인데요. 오. 사실 우리가 그 작전주도 있고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세력이 운전한다고 많이들 합니다. 네. 고래가 운전한다고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맹신하는 경우에 보통 깡통 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절대로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볼륨,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을 토대로 우리가 매물대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의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유비아 앵커님께서 네.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네. 5% 떨어졌어요. 네. 50만 원 정도 손실 보면은 굉장히 오늘 하루가 침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상만으로도 그렇죠. 네, 슬픈데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1,000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5%가 떨어지면 50억이에요. 그래도 거의 뭐 슬프긴 청담동에 한데. 있는 아파트 정도입니다. 네. 그 사람은 더 슬프겠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시드가 많을수록 분할 매수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에 들어갈 때에도 계속해서 분할로 잡겠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을 때 이 네. 가격이 무너지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씩 물량을 투입해서 그 가격을 지지해 주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우리 개미들, 네. 우리 개인 이제 투자자들. 열심히 공부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네. 그런 것들을 보고서 또 매수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고래 뒤에 탑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학습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물량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반등을 하는데 네. 그 매물대가 이제 지지 매물대라 보시면 되는 거고 올라가서 고래들이 파는 가격 있잖아요. 네. 이런 가격들이 저항 매물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지와 저항 매물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쉽네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을 토대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55,130부터 57,130이 있죠. 네. 이 부분들이 네.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어떤 진입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랗게 줄 쭉쭉쭉 그어주신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네.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나리오를 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롱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 나는 진짜 확신이 있어. 근데 손절까지 물려줄 거야. 한다면은 밑에 있는 이런 지지 매물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근데 확신이 없어. 한다면은 이 밑에 있는 지지 매물대에서 네. 조금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손절을 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니까 정말 쉽네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비를 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 매물대도 보면은 이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55,660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올라가면은 저항 매물대에서 판다고 하면은 340포인트를 먹을 거고 네. 떨어진다고 하면은 530포인트를 잃겠죠.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 같다고 한다면 네. 진입하면 안 되는 그런 매물대인 겁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간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올라갈 경우에는 450포인트를 먹고 떨어질 경우에는 340포인트를 손해를 본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50대 50일 때 들어가도 되는 거죠.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진입 타점을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시황적 분석과 차트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시나리오 그린 다음에 그대로 매물대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도 근데 제가 초보 투자자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지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매물대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종이 비행기 들어오신다면 네.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좋네요. 조금 이따가 지금 설명을 좋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저도 이제 가만히 멍하게 저도 뭐 화면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멍 때리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손익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손익비를 좋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신 걸까요? 돈을 많이 잃어봤죠. 첫 번째로 돈도 많이 잃어보고 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실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리즈너블하다 보니까 네. 손익비를 고려하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100번의 매매를 할 때 네. 50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50번을 지고 50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길 때 100만 원씩 벌고 네. 잃을 때 50만 원씩 잃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계좌는 우상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전투에서 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어차피 전율이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이기 때문에 네. 승률에 연연하지 않고 손익비를 네. 고려해서 매매하신다면 원하시는 그런 수익금까지 네. 충분히 네. 쟁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준비하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매매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손익비를 고려해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네. 게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조금 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준비한 게임이긴 한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 처음 들으셨을 텐데 네. 저랑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앞면, 뒷면 두 개밖에 없죠. 네. 자, 근데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50%이고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50%인데 네. 맞추면 제가 100만 원 드릴 거고요. 네. 앞면으로 베팅했는데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 드릴 지금 거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그 증인이 되어 주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빨리 퇴근하려고 합니다. 자, 뒷면에 네. 나오면은 150만 원 드릴 겁니다. 네. 이거를 10번의 독립 시행을 할 건데 10번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 유비아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이제 150만 원을 선택해서 뒷면 10번 다 뒷면. 근데 너무 고민되네요. 지금 방금 정적이 좀 있었는데 한 7대 3? 7대 3? 그럼 약간 욕심이 조금 있으신 편이네요. 예, 욕심 많은데요. 최대한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네. 정답은 뒷면을 다 10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네. 앞면이 하물며 앞면이 10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네. 뒷면을 10번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왜죠? 쉬운 질문이었는데 네. 두 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건데 네.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네. 뒷면에 나올 가능성이 10%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역시도 맞추면 100만 원 드릴 거고요. 네. 틀리면 뒷면으로 맞추시면 1,500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10번의 독립시행을 할 건데 어떻게 네. 선택하시겠습니까? 확률이 너무 다르네요. 제가 좀 안전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확률 90에 너무 솔깃합니다. 한 앞면으로 저는 7, 뒷면으로 3 정도 하고 싶은데요. 한쪽으로 선택을 하시진 않으시네요. 이 투자를 예. 하실 때도 이제 네, 분할을 좀 하는 걸 좋아합니다. 분할로 하시고 여러 가지 종목을 네네. 사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네네. 굉장히 좋으신 통장 습관입니다. 쪼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답은 보통 네. 10분 중에서 9분이 틀리시는데 정답은 뒷면에 10번을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둘 다 매매를 틀렸네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루에 5번을 할 수도 있고 10번을 할 수도 있고 그쵸. 1년으로 따지면은 100번도 되고 1000번도 네. 되고 2000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동전을 딱 던질 때 10번 던지었을 때 10번이 다 앞면이 나올 수는 있어도 네. 10,000번을 던지면 보통 반반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0번의 게임 중에서 앞면을 네. 9번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네. 9번을 이기고 1번을 못 먹기 때문에 900만 원의 수익을 보겠죠. 그쵸. 반면에
뒷면을 10번을 선택하게 되면 네. 한 번밖에 못 먹겠지만 그 한 그래도 번에서 1,500. 1,500을 버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수익금 자체는 뒷면이 더 큰 거죠. 제가 너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승률의 함정인데 네. 99번을 이기고 네. 한 번을 져서 돈을 다 잃는 사람이 있고요. 20번을 이기고 80번을 지는데 네. 돈이 자기의 시드가 3배, 4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 손익비를 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손익비를 잘 못 보고 있네요. 앞으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네,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손익비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저는 매매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요. 네. 자, 매매라는 것은 기회비용과 확률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쪽으로 봤을 때 확률이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A와 B가 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내가 수익금이 더 크다면 B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A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에 따라 가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기회비용과 확률 이걸 고려하고 이제 선택하는 선택하는 거를 과정이 매매라고 매매이다. 생각한다. 아, 좋은 오늘 명언을 많이 듣고 갑니다. 오늘 방송을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정의 내렸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투자의 기본을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매매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매물대 매매 기법인데 네. 이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차트 정비하는 동안 쉬었다 가고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는지, 매매란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와, 정말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이 전략들 조금 잘못 세우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저처럼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종이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비행기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김수혁 전문가님께 많은 내용들 들어보시고 또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매물대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바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들고 왔는데요. 네. 자, 제가 먼저 그어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분봉 기준으로 그어놓은 거고 네. 나중에 제가 저희 종이비행기방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거래량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게 되면은 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과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네. 1분봉에서도 충분히 이 차트만 보고도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털렸는지를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치고받고 싸운 부분들이 매물대가 되고 그다음에 네. 어디 부분을 이제 3번씩 이렇게 찍었다든지 차트를 보시면 혹은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통 정매물대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이제 매물대를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의 지표만 더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걸까요? RSI라고 이제 네.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네.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그래서 RSI 딱 치면 바로 나오는데 네. 이 상대 강도 지수는 뭐냐면 과매수와 과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과매수가 되었다는 거는 지금 고평가가 되었다는 거고 오. 과매도가 되었다는 거는 저평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분석을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시나리오를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과매도가 나왔을 때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많이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보시면 이 RSI가 바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RSI는 기본적으로 0에서 100까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30에서 70까지 움직여요. 근데 3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이고요. 네.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입니다. 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채널 여기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여기 지금 8월 네. 6일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8시 우리 전문가님 컴퓨터 안으로 35분에. 들어가시겠어요? 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눈 나빠지실까 봐 걱정됩니다. 안경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30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저는 개인 매매를 할 때 한 20 정도면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오. 제가 만약에
20 이하인데 롱 포지션을 잡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일단 들어가고 나서 손절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도 실제로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네. 찍고 나서 네.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올라가네요, 그렇죠. 진짜. 네. 스윙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의 고점은 55,200이고 여기에서의 이제 저점이 찍었을 부분 같은 경우에는 54,600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매매를 했어도 600포인트를 약 5분 만에 수익을 볼 수 있는 5분 거죠. 만에.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30을 치고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네. 반대로 여기 오른쪽을 보면요. 여기에서 7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매수 상태이죠. 네.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 단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네. 역시도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겠죠. 보통은 저럴 때는 이제 몇 분 만에 수익을 볼 수 있나요? 뭐 스캘핑처럼 1분 만에 볼 수도 있고 5분 만에 볼 수도 있고 네.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5번, 10번, 네. 20번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잘 던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매매 수가 늘어날 때 만약에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수익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시드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보는 건데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손익비도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지지 매물대까지의 이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포지션을 벌어져 있네요, 더. 그렇죠.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손절 그 값이 더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좀 강세장에 진입을 하려면은 네. 이제 막 가격에 대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4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X라는 리서치에 마커 스틸렌 연구소장이 말을 했습니다. 뭐 보고서에서 작성을 한 건데 다음 우리가 강세장 진입을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의 이 하락이 또 다른 랠리를 시도하는 좀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머물렀던 시기가 지난 2월 6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4만 달러대까지, 이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차트 보셨을 때 어떻게 좀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차트적으로 네. 뭐 피보나치 뭐 이런 이것저것 보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떨어진 부분의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였던 거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네. 이제 이란과 그리고 전쟁. 이스라엘과의 네.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하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43,000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어떠한 재료적인 부분들이 뭐 호재나 악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없는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보면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운 장인 이유가 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이제 뭐 전쟁을 할지도 모르고 그쵸. 그리고 현재 뭐 ISM 관련 지표는 나오긴 했지만 네. 아직 이게 경기 침체가 뭐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망을 해 보다가 다만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상승에 더 생각이 많으신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평소에 들어가는 비중보다 적게 들어가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는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분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인 시장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이제 단기적인 뭐 타점이라든지 이런 매매 전략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체크해 놓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전통적인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상 걸까요? 유명한 매물대.
뭐 58,000이라든지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58,080이라든지 네. 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54,000 부근이라든지 네. 이런 하락이 오기 전에 전저점이었던 부분이죠. 일봉상으로 네. 보면은 이때쯤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때 부분 54,000 네. 이 정도로 지켜주고서 이제 아래 꼬리 길게 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58,000이 이제 매물대라고 한다면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지지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뭐 58,00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준다고 한다면 네. 그때 매수에 동참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58,000에서 맞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현물을 매도하시거나 혹은 추세 매매를 통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00% 맞는 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러한 전통적인 매물대를 고려해서 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이런 매매 타점과 가격대까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코인 원정대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김수혁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현과 아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분석들 역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더리움의 기술 지표 분석 결과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반감기 전에 랠리,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뭐 이렇게 가격을 상승해 줄 수 있는 이런 펀더멘털과 결합이 막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승 채널의 상단 추세선을 향한 이 막 상승세가 같이 맞붙으면서 올라갔다라고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더리움 이제 168%의 랠리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작년 10월처럼 이렇게 패턴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서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호재가 네.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승인이 끝났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운이 안 좋게도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강하게 네. 떨어졌죠. 네. 우리 형님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만약에 마운트복스 매도 물량 그때도 함께 그렇죠. 이렇게 뭉쳐졌던 거죠, 맞습니다. 악재가.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매도 물량이 소화됐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현물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뭐 이더리움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든지 네.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분할 매수를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떨어졌다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밑에 부분인 이제 뭐 한 44,000달러 정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정도부터 다시 담아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더리움은 어느 가격 선에서 좀 짚어내면 좋을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이더리움 잡아가시는데 이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걸로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24시간 내내 우리 코인 원정대의 종이 비행기 방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그래비티 20.84% 상승하고 있습니다. 54.74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패스포트 16.08% 상승하고 있네요. 2.137원의 가격입니다. 알렉스 13.53% 상승해서 151원. 펑션X 1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18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V 10.1% 상승하고 있습니다. 58,30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리도다오 7.14% 하락하고 있습니다. 1,53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5.16% 하락해서 262만 8천원의 가격입니다. 스토리지 5.05% 하락하고 있네요. 545원. 플럭스 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67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라즈 4% 하락하고 있습니다. 2,06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그래비티 20.1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리노 독스월드 7.23%, 도지코인 2.88%, 솔라나 4.9%, 비트코인 1.6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코인이 좋은지 이제 왕 중 왕을 가려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수혁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우리 코인 원정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이제 공개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준비해 주신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인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 저도 네. 뭐 홍채 관련된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는 네.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네. 그 이제 챗GPT 있죠. 네. 챗GPT를 만든 회사인 이제 오픈 AI의 CEO인 네. 샘 알트먼이 이제 만든 코인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똑똑이가 만든 코인이네요. 그렇죠. 네. 글로벌 디지털 통화랑 그리고 신원 인증을 목표로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자의 홍채를 스캔해서 네. 고유식별자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는 오브를 활용해서 네. 월드 아이디를 생성하고요. 네. 이 월드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 무료로 월드 코인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일단은 이제 이 월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재료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 자, 일단은 우리 나스닥이 지금 네. 거의 나스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고점을 최근에 찍었었죠. 네. 그거를 이제 견인했던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개미들의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연인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엔비디아이가 AI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코인 역시도 AI 관련입니다. 네. 4차 산업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네.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평단가에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빅테크가 이제 좀 나스닥과 함께 이제 좀 빠졌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은 딱 매수하기가 좋은 적기다라고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1차로 매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3분할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기회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이렇게 장난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똑똑이들은 똑똑이들끼리 이렇게 친구잖아요. 또 그렇죠. 미국의 시장, 코인 시장을 일론 머스크가 같이 사진만 이렇게 찍어도 월드코인 맞습니다. 역시도 가격을 쭉 올려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무게일까요? 월드코인.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세력이 혹은 고래들이 조금 네. 이제 운전을 한다고 견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고래들이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네. 도지가 최고다 하니까 오르고 도지 이제 굿.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구 트위터 이제 네. 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지랑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니 또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이기도 하고 그다음 네.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챗GPT랑 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발생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오늘 결제를 했는데요. 네. 챗GPT를 1년 동안 1년 결제를 하려면 한 8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8만 원을 월드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 코인에 대한 효용성이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명분을 주는 거고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들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있고 상장되어 있지 않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대한민국 코인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 상장 빔이 나오면서 또 가격에 큰 또 상승을 엄청 볼 큰 수가 있는 호재가 거죠. 되어주는군요. 그렇죠. 네, 상장만으로도. 네. 네. 상장 빔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월드코인을 추천을 드렸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역시도 7,500억으로 현재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요. 현재 네. 이제 가격 자체가 2,444원인데 2,600원 이하이면은 이제 언제든지 매수해도 좋다고 감히 네. 말씀드립니다. 오. 다만 이제 막 빚까지 끌어내서 네.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기본으로 네.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그리고 그 이후의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이 비행기 방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내일부터 제가 조금 강하게 브리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월드코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혼자서 세워 나가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정말 투자 전략은 세밀하게 잘 세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전략 같이 세워보면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이 비행기방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정신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세밀하게 강의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종목까지도 추천해 주신 김수혁 전문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9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김수혁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원정 네.